안녕하십니까? 여러분하고 기본서 펀드를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된 강성국 강사입니다. 펀드 법규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여러분 신탁이라는 말을 우리가 펀드에서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탁이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남한테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건데 이제 맡기는 사람이 이제 위탁자고 그 맡아주는 금융기관입니다. 뭐 개인한테 맡길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이제 수탁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나 대신 운영을 하든지 뭐 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달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오는 뭐 수익금 이런 거를 수익자라 그러죠. 수탁사라 그러고요. 수탁사, 수탁자, 보통 사람인 경우가 이제 많죠. 물론 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사, 수탁사, 수익자 이렇게 되는 것이 원래 신탁의 이 법리입니다. 근데 우리 신탁이 이게 학문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늦게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신탁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금융기관에다가 뭐 담보를 맡긴다 그러면은 건저당을 설정한다. 보통 그렇게 우리 알고 있는데, 이 신탁을 이용해 가지고도 이렇게 돈을 이렇게 빌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탁 이론이 조금 뭐 생소한 거는 아닙니다만은 좀 학문적으로 우리가 좀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이후로 신탁업법이라는 게 그 이전에 있었는데, 그 신탁업법이 이제 자본시장법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 논리를 우리가 펀드에다가 이게 투자를 한다. 우리가 신탁도 관리 신탁이 있고 투자 신탁이 있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관리만 해주는 거. 근데 이거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탁의 법리를 그대로 원용해 가지고 우리가 펀드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좀 차용해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금융기관을 이제 위탁자로 하고, 여기도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해요. 근데 실제 돈은 누구 돈입니까? 수익자의 돈이죠. 이 사람이 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위탁자를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집합투자업자가 됩니다. 이쪽에서는 우리가 신탁의 법리에서는 위탁자가 보통 개인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법리만 그대로 옮겨온 거지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자가 이제 집합투자업자라 그러고, 이 사람은 이제 운용을 하잖아요. 운용 전문가니까 이게 머리만 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이 돈을 이게 맡기는 데죠. 이거 대개 보면 이제 은행입니다. 왜 은행이냐 그러면은 이 수탁사가 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증권회사는 이렇게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은행에다 맡깁니다. 좀 조직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운용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운용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교재에 보면은 운용 지시를 한다 그래요. 이거 사, 저거 사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이렇게 바쁠 때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재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운용 지시를 하게 돼 있어요. 지시를. 누구를 위하여? 이 수익자를 위해서요. 이 수익자를 우리가 투자자라고 그래요. 투자자고, 우리가 금융소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생겼잖아요. 거기서 일반 금융소비자, 전문 금융소비자, 그 중에서 우리가 투자자 그러면은 이 보호의 대상은 일반 금융소비자죠. 일반 금융소비자 중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투자자라고 이제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펀드라 그러는데, 이 펀드의 이 법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법적 구조요. 이게 이제 여러 형태가 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그냥 신탁입니다. 신탁, 믿고 맡긴 겁니다.
근데 이 그 법적인 형태가 우리가 자본 그 시장법에 그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제 그거를 이제 보기 전이네요. 요거를 먼저 할까요? 이 법적 형태의 이제 그 구분인데요. 아까 제가 본 이게 투자 신탁이죠. 투자 신탁은 위탁사, 수탁사, 수익자 이런 이제 구조고, 그 다음에 회사 형태가 있어요. 회사 형태. 그런데 이 회사가 진짜 회사가 아니에요. 이걸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 그리고 전부 외주를 주는 거예요. 외주,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한회사, 우리가 뭐 그 50인 이하의 이제 조직을 우리가 유한회사라고 합니다. 이 유한회사가 이 외국계 회사들이 그 우리가 투자회사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떤 회사냐 그러면요, 이 주식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식이란 말이 없어서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투자 주식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한회사는 이게 이제 좀 이게 폐쇄적입니다. 이게 유한책임사원, 우리가 사원 그럽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는 주주라고 그러잖아요. 주주. 근데 여기는 이제 사원 그럽니다. 사원. 그래서 이런 이제 좀 조직이 작고 이러니까 이 대외적으로 공개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외국계 회사들이 들어오면요, 이 재무제표 이런 거를 공개하기 싫어하거든요. 특히 이제 배당금을 막 송금하면은 막 이 비난이 막 일어나니까 이런 거를 이제 그 공시를 피하려고 이제 이런 조직을 만들다가 이게 이제 몇 년 전인가 유한회사도 이제 그 공개를 해라, 이게 공시를 하라, 우리가 금융감독원의 다트 시스템에 공시를 하라, 막 이래 놨더니 이제는 유한 책임회사로 이게 좀 바꾸시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굉장히 또 이게 그 폐쇄적이거든요. 이 책임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국계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기업들이 좀 악용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있어가지고 한참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합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합자. 유한 책임 사원. 돈 되는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이게 그 돈 되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이게 대주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무한 책임 사원. 이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합투자업자예요. 집합투자업자를 그러니까 무한 책임 사원이라고 그래요. 무한적으로 책임진다. 그래서 우리가 합자다. 그 다음에 이제 익명조합이다. 숨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영업하는 사람이 있고 돈 대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돈 대주는 사람은 이렇게 그 누군지 모르게 해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우리가 저기 조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의 이제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모로 이제 기준으로 해서 공부합니다. 앞으로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은 여기 모든 PPT 자료는 공모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럼 말이 없어도 이건 공모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펀드 투자의 개념과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 그 출제는 잘 되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서고 여러분들의 이제 기본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 도대체 이게 왜 생겼는지 그런 거를 좀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제 영국이 상당히 이제 빠르죠. 영국이요. 그래서 이게 집합에서 돈을 많이 모아 가지고 투자하는 이 구조다. 이게 구조. 요게는 이제 기구. 우리는 기구라고 했어요. 스킴, 구조. 그러니까 집합 투자 구조.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려다가 집합 투자 기구. 그래서 집합 투자 기구가 뭐냐? 펀드라는 겁니다. 펀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 사람은 그 인베스트먼트 컴퍼니라고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펀드라고 하더라도 부르는 영어 명칭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 신탁 이런 것들도 이제 일본에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좀 한일 합방의 영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애들도 이제 투자 신탁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 우리도 이제 투자 신탁을 믿고 맡긴다, 믿고 맡긴다 이게. 그러다 이제 회사형은 투자 회사, 투자 법인. 요건 조금 다르네요. 얘들은 이제 법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이제 투자 회사란 말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이제 인베스트먼트 컴퍼니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이제 뮤추얼 펀드 그러는데 이게는 이제 우리가 개방형 투자 회사,
회사 조직입니다. 실제 회사는 아니라 그랬죠. 페이퍼 컴퍼니. 우리가 뮤추얼 펀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개방형 펀드를 우리가 뮤추얼 펀드라고 우리도 원형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 스킴, 이 스킴을 번역을 기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면 상당히 어색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펀드다. 근데 자본시장 법은 그래도 우리나라 법이니까 외국 용어를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펀드라고 쓰면 되는데 기억고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그럼 뭐라 쓸 거냐? 뭐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펀드라고 하자. 펀드. 그래서 우리가 펀드라 그러는데, 그래서 집단적이다. 집단적이고 여러 사람을 풀링하는 거죠. 그다음 간접적이다. 내가 직접 사는 게 아니고 펀드 매니저한테 맡겨서 간접적으로 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본시장법 이전에는 뭐 간접 투자 막 그랬다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투자한다. 내가 뭐 워낙 잘하면 내가 직접 하지. 내가 바쁘니까 간접적으로 맡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펀드 투자의 개념은 이제 모아서 하는 거다. 뭐 증권 등이라 그랬잖아요. 뭐 증권에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부동산에도 할 수 있고 어떤 뭐 인프라 투자 뭐 이런 거 우리가 특별자산 같은 거라 그러죠. 뭐 그림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익을 뭐 지분에 따라 투자한 사람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배분한다. 그 손익에 대한 결과는 투자자들이 다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 펀드의 특징이 제가 이렇게 썼는데 안 써도 기본적으로 공모를 가정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모다 그러면 그때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보면 말이에요. 이 사고가 제일 많이 나고 실제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이 사모예요. 이 공모를 공부하면서 이 사모를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지금도 이제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의 수장들이 지금 뭐 엄청난 그 순환을 겪고 있죠. 왜냐하면 펀드의 불안전 판매, 뭐 독일의 뭐 금리를 기초로 한 뭐 DLF 펀드다. 그 영국과 미국의 CMS 금리의 연동한, CMS 금리의 연동한 그러면 그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이게 CMS가 Constant Maturity Swap이라는 약자인데 이거를 아시고 이게 투자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될까? 이게 이제 강사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이게 이 초중고 때부터 금융교육을 안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특히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금융소비자가 금융교육이 사실 없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기본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배우셔가지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배당이다. 실적이 여기 이제 반대말이 뭐 약정 배당, 뭐 약정을 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실적이다. 그래서 투자 지분에 따라서 동등한 권리다. 이게 특징인데요. 이게 보통주 형식으로 한다. 이게 이 돈을 받으면은 이 증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주식이든 뭐 수익 증권이든 간에 형태에 따라 다르겠죠. 줄 때는 이게 우선주, 뭐 상환주, 뭐 이런 전환주, 뭐 이런 말이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이게 그 돈에 비례해서 수익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뭐 나는 우선주다. 그러니까 우선주니까 배당을 많이 받겠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펀드의 기본 이념이 보통주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펀드 재산하고 이 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에 이제 뭐 명령만 한다고 이제 보면은 이 수탁사가 문제가 되겠죠. 수탁사가 이 돈을 받으니까 자기 재산하고 이 신탁 재산하고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탁사가 망하더라도 이 신탁 재산은 그 수탁회사의 채권자들이 그 빚쟁이들이죠. 빚쟁이들이 여기를 타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 자금은 이 펀드 운용사하고도 구분이 되고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은 이 운용회사는 사실 보관을 안 하거든요. 보관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수탁회사들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어쨌든 뭐 누가 하든 간에 대개 이제 수탁사가 은행이잖아요. 은행에 고유 계정하고 저쪽
그 신탁재산하고는 이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게 이제 보셨나요? 봤는데 이 투자자를 부르는 명칭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게 신탁에, 이게 투자 신탁이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수익자라 그러고, 여기 펀드가 회사 형태다 그러면은 주주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조합이다 뭐 이런 유한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이제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뭐하고 비슷하냐 그러냐면요. 집합투자업자는 이 여기서 말하는, 예를 들어서 투자 합자회사는 뭐가 되냐면요. 돈을 대주는 유한책임사원이 있어요. 유한책임. 그 리미티드 파트너라 그래요. LP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 사모를 배우게 되면은 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돈을 대주는 사람들이에요. 유한책임사원. 왜 유한이죠? 돈 된 것만큼 뭐 돈 다 까먹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요, 무한책임사원이에요. 무한책임사원이요. 이 합자회사는 이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명 이상의 그 무한 뭐 GP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제너럴 파트너 그래요. 여기 이제 사모를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할 겁니다. 이 사모가 이 우리가 PF를 하잖아요. Private Equity Fund 이게 그런 데서는 이제 합자회사 형식으로 이게 되게 하게 돼 있어요. 뭐 주식회사 아니면 합자회사로 우리가 되게 그렇게 하고 그렇게 또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한책임사원은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고, 이 GP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누구냐 그러면은 집합투자업자예요. 이름만 바꾼 거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공부를 할 때 계속 헷갈리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이 집합투자업자 그러면은 이게 무한책임사원이고 또는 뭐 영업자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신탁의 원리요. 신탁에 이렇게 3당사자요. 3당사자가 있는데 부르는 명칭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합투자업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살짝 다르게 부른다. 무한책임사원 이렇게 뭐 부른단 말이에요. 또는 뭐 영업자 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돈 대준 사람들도 또 살짝 다르게 불러요. 근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여기까지는 안 물어보는데 대충 여기는 주주냐 수익자냐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 우리가 이 공부를 요 두 개 위주로 하거든요. 펀드도 보면요, 요 두 개로 되게 만드는데 거의 뭐 한 90% 이상은 신탁으로 만들어요. 신탁으로 만들고 여기 이제 뭐 특별한 경우에 이제 회사형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그림이 이 집합투자업자를 어떻게 부르는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 이제 기본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 기본서 4권이 있는데 이 4권 중에서 부동산 펀드에서 이게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부동산 펀드가 법적 구조를 잘 설명했어요. 오히려 1권에서 이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부동산 펀드의 이 앞페이지에 나옵니다. 앞페이지에 이제 그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신탁이 제일 많다 그랬죠. 그 다음에 투자 회사, 이거는 지금 이건 펀드입니다. 이거 펀드예요. 이게 펀드라고요. 펀드의 법적 형태입니다. 이 구분은 이 펀드입니다. 펀드의 법적 형태인데 투자 회사, 이거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그랬죠. 모든 용역을 다 바깥으로 주는 거예요. 일반 사무관리 회사니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투자 유한회사 50인 이하로 이렇게 구성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유한이니까 책임 이 사원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면은 책임이 이제 그 유한 책임이다. 그 다음에 투자 합자 회사가 있는데 합자가 뭐예요? 합작한다. 그 돈 되는 사람, 운용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그 GP하고 LP가 있는데 LP는 돈 대주는 사람이니까 운용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 GP가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뒤로 나가면은 이 사모펀드 공부를 하는데 사모펀드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이제 사모펀드의 불안전 판매가 엄청 많잖아요. 교재도 파격적으로 우리가
개정을 한 이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 중에서는 그 일선에서 공모보다는 아마 사모를 파는 일이 더 많을 거예요. 사모가 이렇게 아무래도 좀 그 공모도 이렇게 좀 그 펀드 매니저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룰이 그 자본시장법 딱 이게 꽉 막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사모는 좀 그 리버럴한 거예요. 이게 좀 자유롭게 하니까 뭐 보수도 좀 많이 주고 이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신나서 하는 거예요. 이게 펀드 매니저들이 이런 사람들이 신나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보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여기 이제 신탁형이다. 요거는 회사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회사란 말이 들어갔어요. 조합형이다. 이 조합이 뭐예요? 조합은 우리가 법상으로 보면은 그 법인이 아니에요. 2인 이상이 그냥 이 사업을 하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한 겁니다. 이 조합이 사실 법인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법인 비슷하게 이렇게 뭐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회사는 아니단 말이에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 2인 이상이 모였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펀드의 이제 법적 형태로 이제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회사형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우리가 조합 그러면 꼭 회사 같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회사는 아니에요. 우리가 신용협동조합, 조합이야? 그럼 이게 뭐 법인 같은데 법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회사라 안 그러고 이게 조합형이라 그런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르는 게 이제 수익증권이라 그러고 이게 펀드야. 펀드를 우리가 수익증권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수익증권이라 그래요. 근데 펀드 중에서 그 펀드가 회사형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안 부르고 주식 혹은 뭐 주권을 발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기가 뭐 투자한 것만큼 지분증권. 이게 같은 말이죠, 사실. 주식도 지분증권이잖아요. 주식도 지분증권이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용어가 다르고 특히 이거는 정관에 의한다. 특히 요 두 개 차이의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신탁계약서다. 이 규약이 뭐냐? 이게 정관에 의해서. 이 용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분에 의한다. 여기 보면은 여기 영업자라는 말이 있어요. 영업자. 집합투자업자인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익명조합이니까 돈 되는 사람은 익명이에요. 몰라요. 누군지 몰라. 그냥 영업자만 있는 거야. 영업자만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돈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영업자라 그런다. 그냥 뭐 집합투자업자라 그러지. 근데 이게 이 조합형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르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합자조합에서는 무한책임조합은 이게 이제 운용을 하는 사람은 LP가 아니고 GP예요. 제너럴 파트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한책임사원에 보면요. 이게 이제 상당히 늦게 이제 들어온 이 법적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요. 그래서 여기는 또 보면요. 여기 이 소속된 사람들 보통 우리가 사원 그러는데 여기 이런 조직에는요. 여기다 돈을 안 대고 뭐 사원도 아닌 사람, 바깥 사람을 이렇게 초빙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특징적으로 이제 비사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실력을 발휘한다. 뭐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업무 집행자라 그런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투자회사에서 법인이사, 감독이사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1인 이상의 법인이사를 견제할 감독이사는 2명 이상 있어야 된다. 그죠? 2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법인이사고 감독이사가 서로 짜게 되면 이 골치 아프니까 한 사람을 더 이제 견제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이사는 1명이면은 감독이사는 2명을 둬야 된다고. 왜냐하면은 이 회사들이 사실 페이퍼 컴퍼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자산운용사를 얘기하는 자산운용사의 집합투자업자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제 책임지고 운용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신탁하고 회사의 비교형으로 많이 나온다. 특히 이제 합자가 LP랑 GP랑 합자했다. 근데 여기서 없는 게 뭡니까? 시험에 참 이게 잘 나오죠. 한 명 회사가 없죠. 한 명 회사. 우리가 회사 조직에서 한 명 회사는 없습니다. 한 명이 뭐냐 그러면요.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된 거예요. 무한. 그런데 펀드에 돈 넣는 사람은 무한입니까? 유한입니까? 유한이거든요. 내가 그 뭐 돈 날리고 그냥 끝인데 뭐. 내가 뭔 무한 책임을 져? 그러니까 이 합자 회사는 어디입니까? 합자 회사는 무한과 유한이 같이 있으니까 이게 되는데, 그죠? 그 무한 책임 사원은 이제 집합 투자업자니까 이제 열심히 이제 운용을 하는 사람이죠. 돈 되는 사람, 우리 같은 이제 펀드를 이제 가입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유한 책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입자 전체가 무한이에요. 그럼 우리 펀드에 안 맞는 거야.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내가 무한대로 책임져. 아,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뭐 1억 책임지라 그러면은 내가 가입을 왜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조직은 없다는 겁니다. 가끔 점수 주려고 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적 도구가 회사형, 신탁형, 조합형, 그리고 이제 이 조합이 사실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탁형, 회사형, 이 조합 계약이라는 이런 말들을 쓰니까 이 법적 도구가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주로 90% 이상은 이제 투자 신탁, 우리 펀드는 투자 신탁의 형태로 되어 있다. 주로 사용되는 게 회사와 신탁이 이게 이제 뭐 사실 90% 이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뭐 신탁에 뭐 유한회사도 있고 이게 주식회사가 누굽니까? 우리가 주식회사라 그러면은 투자회사를 이게 여기서 주식회사라 그래요. 이 주식회사가 말하면 말이 없는데 뭔 주식이냐? 여기 이제 투자 주식회사입니다. 그렇게 좀 써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안 써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민법상 우리 조합은 이제 민법상 조합이라고 합니다. 상법상 익명조합이 있고 이거 이제 법대 나온 사람들이나 이제 경영학과 나온 사람은 상법을 배우잖아요. 거기서 이제 익숙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법의 형태가 이렇게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자본시장법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펀드를 이게 투자자가 돈을 넣고 그러면은 이 가입을 하는 거죠. 청약을 한다 그러죠. 돈을 빼가요. 우리가 빼가면 우리가 환매를 한다는 환매. 환매를 하면 이 펀드가 어떻게 됩니까? 펀드가 쪼그라드는 겁니다. 펀드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뭐 ETF 많이 하잖아요. ETF는 펀드가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이걸 물론 환매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하죠. 매매를 하면은 손바뀜만 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B한테 이제 넘겼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매매냐 환매냐 이 말은 환매는 펀드가 쪼그라드는 거고 매매는 펀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개방형으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뭐 가입하고 또 이제 뭐 나오고 이러는데 폐쇄형은 이제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그거 가입해가지고 뭐 한 달 후에 나온다. 그게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부동산은 이게 사기도 힘들지만 팔기도 힘들어요. 근데 펀드가 이게 뭐 한 500억짜리 이게 땅을 사놨는데 몇 사람이 나 탈퇴하겠어. 환매해 주시오. 그러면은 땅을 조금 이게 잘라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폐쇄형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내 펀드가 개방형인가 언제든지 돈을 뺄 수 있는가 폐쇄형인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야. 폐쇄형이면 뭐 3년 폐쇄냐 5년 폐쇄냐 이거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폐쇄형은 그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돈이 급한 사람은 빨리 빠져나와야 되니까 이 환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폐쇄형은 거래소에 상장을 하면은 매매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매라도. 그런데 실제로 말이 이렇지 이런 폐쇄형을 이렇게 상장시켜 놔봐야 그래 잘 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폐쇄형을 가입하는 사람들은 이거 자기 자금 스케줄을 잘 보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장을 이제 할 수 있다. 상장을 해가지고 돈을 이제 딴 사람한테 넘기고 가라. 이거 환매가 힘들다. 부동산을 어떻게 금방 또 팔 수가 있나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 폐쇄형 편들은 제가 이제 가끔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우리 책도 이게 급하게 나왔어요. 급하게 나와가지고 이 책이 아마 계속 개정이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이게 그 DLF 사건 이것 때문에 이 사모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아가지고 불안전 판매를 해가지고 은행이 이게 거의 손실이 거의 1조에 가까웠는데 거의 반 정도는 금융기관이 이제 물어주더라고요. 물어주니까 그래도 수천억 손실이 난 겁니다. 이거 소비자들이요. 그래서 그 법이 이제 많이 이제 바뀌었어요. 바뀐 거를 이제 특히 이제 비시장성을 50%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폐쇄형으로 이제 하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재가 이제 빨리 이제 반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해에 시험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이제 트렌드로 가니까 이제 또 시험이 나오겠죠. 이 교재가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DLF 사건 이후로 이제 이런 것들이 엄청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자, 공모펀드하고 이제 사모펀드입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하면은 기본적으로 공모라고 그랬죠. 공모라고 이제 보시고요. 그래서 공모를 이제 모집 및 매출이다. 이거는 이제 모집을 하는 경우 매출을 한다. 이거는 매출은 말이죠. 펀드를 이미 운용사가 이제 자기 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등록하고 다 만들어 놓고 자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 놓고 파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매출 형식을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고 모집식으로 해요. 모집식으로. 이렇게 펀드를 만드는데 돈이 모이면은 이게 제대로 굴러가는 거고 돈이 안 모이면은 못 하는 거죠. 근데 매출은 금융기관이 돈이 많은 금융기관이 한 5천억 이렇게 펀드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파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매출입니다. 그래서 자금 부담 때문에 거의 다 모집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청약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국 펀드.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법에서 만들어지면 내국 펀드고 외국 회사가 미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또 판매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이제 그거니까 뭐죠? 법률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 만들어지는 거를 내국 펀드, 미국법, 영국법, 다른 나라 법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걸 외국 펀드다 그러는데 외국법이다. 근데 팔아먹으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금융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국인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면은 그죠? 그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판매 규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자본시장법이 출범하면서 큰 변혁이 났는데 이게 큰 법이 옛날에 법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제가 현역에 있을 때도 제가 선물할 때는 이 선물에 관련 법이 따로 있었어요. 이게 자산운용사는 자산운용법이 또 따로 있고 또 신탁업법이 따로 있고 엄청 막 법이 많아가지고 법조문을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자본시장법을 해서 다 이게 뭉쳐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은행법하고 보험업법이 있으면은 그 외 법들 거래소법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자본시장법으로 다 통합하라 해가지고 3대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히 보험업법입니다. 보험법이 아니에요. 보험업. 우리가 신탁법하고 신탁업법은 달라요. 업이 뭐예요? 비즈니스죠. 비즈니스로 한다 그러면은 자본시장법을 이게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탁업을 하려 그러면 업을 하려 그러면은 자본시장법에서 우리가 인가를 받아야 된다. 신탁을 하는 게 아니고 신탁업을 한단 말이에요. 업을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 신탁법의 규제를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험법이 있는데 보험업을 한다 할 때는 이게 우리도 신탁도 보면은 신탁법이 있고, 그죠?
신탁업은 자본시장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험도 이제 보험법이라는 게 일반 그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험업이라고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법, 보험법이 아니에요. 보험업법이에요. 비즈니스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 자본시장법 안에 우리가 신탁업이 들어가 있어요. 신탁업. 그러니까 투자 신탁. 이것도 하나의 신탁이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그 개별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의한 이 펀드가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선박 투자 회사법에 의한 펀드가 따로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자본시장법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펀드는 펀드인데 자본시장법상의 펀드가 아니고 따로 있다, 따로 있다는 겁니다. 가끔 시험에 나오면 이게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투자 회사법에 의해 가지고 자본시장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펀드다. 그런데 우리 자본시장법에서 터치하는 법은 아니다.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 이제 부동산 펀드를 배우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튀어나옵니다. 집합투자가 도대체 뭐냐? 집합투자. 그러니까 이제 펀드를 여기다가 이제 집합을 한다. 집합을 어떻게 하는 게 집합이냐? 두 사람 이상 이제 판매가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판매가 2인 이상이 이게 사야 돼요. 가입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2인 이상의 사이에 투자 권유만 해서 권유. 이거 오답입니다. 가끔 이제 투자 권유 2인 이상에다 투자 권유만 한다. 권유만 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사야지. 옛날에는 권유한다 그래 놓고 이게 가만히 보니까 권유만 하는 척 해놓고 알고 보니까 한 사람밖에 없는 거야. 그죠? 혼자서 펀드를 만들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 권유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판매를 이게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 금전 등을 모으는데 금전 왜 등입니까? 등. 특히 우리 사모 같은 경우에는 현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동산 펀드라잖아요. 그럼 내 부동산을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어요. 뭐 현금을 넣지 않고 그냥 부동산 자체를 넣을 수도 있다. 난 현물로 납입하겠다. 난 돈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 등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펀드에는 우리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금전으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나는 현물로 주겠다. 그래? 현물? 그거 얼마짜리야? 그럼 이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평가를 받아가지고 모든 투자자들이 오케이, 오케이 하면 전원이 오케이 하면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모에서 우리가 현물로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이 아니고 운용입니다. 운영은 오퍼레이션 그냥 일반 사무관리 회사에서 이렇게 기준가 구하고 이런 것들 운영이라 그러고 이거는 운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시를 안 받는다. 이게 투자자가 그렇게 잘하면은 자기가 직접 하지 뭐 하나 맡깁니까? 그런데 펀드가 실제로 깨먹잖아요. 깨먹으면은 이게 많이 투자하신 분들이 막 성질이 나니까 펀드 매니저한테 전화합니다.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전화해서 야, 내가 더 니만 치면 하겠다. 이런 항의하시는 분 되게 많았어요. 성질 나겠지. 깨먹으면 성질 안 나겠어요. 그래서 운용 지시를 안 받게 돼 있어요. 전화하시면 안 돼. 근데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막 민원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럼 이게 법에 보면은 운용 지시를 안 받게 되는데 막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전화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성질 나니까 전화 좀 했겠죠. 이런 관여를 하고 싶으면은 투자자 총회, 수익자 총회, 그죠? 신탁은 수익자 총회, 회사형은 주주 총회. 총회 가서 항의를 하라 이거예요. 그죠? 펀드 매니저 자르든가. 그런 수익자 총회를 가끔 합니다. 보면 펀드 박살나면요. 총회 합니다. 해가지고 이 사장님하고 펀드 매니저 쫙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이 삼창을 하면서 막 절도 하고 막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런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간접적으로 압력을 내야 되는지 막 이 전화질을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 야 이거 사 저거 사 그러면은 맡기면 안 되지. 그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를 투자를 해야 되지. 펀드 자금을 가지고 유니세프에 기부한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은 보이지 않는 거, 무채물 같은 것도 이렇게 뭐 권리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거를 뭐 사고, 팔고, 그죠? 또 이런 거를 리스 같은 데 보면은 또 부동산 이런 데 보면은 이 건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운영도 합니다. 뭐 호텔 같은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하고 나중에 이제 호텔을 팔아버려 가지고 수익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운영 결과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 투자자에게 기속된다. 그렇죠? 펀드 매니저한테 기속되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자본시장법의 터치를 받는 게 아닙니다. 뭐 산업발전법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건 특별법이다. 자본시장법이 아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은 49인 이하입니다. 여러분 이게 49인 이하의 정의도 바뀌었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모면 49인 이하, 공모는 뭐 49인을 넘어가야 되니까 50인 이상이잖아요. 50인 이상. 50인 미만, 즉 49인이죠. 이게 공모, 사모를 구분했는데 이게 조금 정의가 바뀌었어요. 49인이라는 말이 살아는 있는데 이제 백인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번에 그 사모를 바꾸면서요. 엄청나게 바뀌어진 겁니다. 이 49인이 또 뭐야? 49인은 뭐고 또 100인은 또 뭐냐? 우리 교재가 지금 막 반은 그 개정을 하고 반은 개정을 막 못하고 막 이게 좀 혼란해요, 지금요. 자산유동화법 있죠. ABS요. Asset Backed Security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동산 PF에서 많이 나오죠. Project Financing에서. 이런 거는 집합투자의 정의에서 제외된다. 우리 공부 안 하겠다. 막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집합은 집합인데 집합투자가 아니래. 우리 공부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합투자기구 펀드의 개념이다. 펀드의 개념이다. 이거 이제 투자 신탁이 제일 많다 그랬죠. 투자 신탁. 그 수익자, 그죠? 수익자가 있고, 요거는 이제 투자자다 그랬죠. 근데 그 위탁사 누구예요? 자산운용사입니다. 자산운용사. 그 다음에 이제 수탁사, 뭐 이거를 신탁업자라고 하죠. 신탁업자, 돈 받아두는 데죠. 요런 이제 3자 관계가 이제 투자 신탁입니다. 그래서 집합투자업자가 펀드를 설정, 신탁은 설정한다 그러고 회사는 설립한다 그럽니다. 설립한다 그러죠. 회사를 설정한다 말 안 하잖아요. 설립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투자회사를 우리 할 때는 우리가 회사법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그 회사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법대 학생들은 배우는데 그 발기 설립이 있고 모집 설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펀드는 여러분 이제 법적인 그런 지식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이제 발기 설립이지 모집 설립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회사법상에 이제 처음에 회사를 제가 만듭시다 하는 이런 이제 발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발기인을 우리가 집합투자업자, 그러니까 회사형에서만 처음에 이걸 펀드를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집합투자업자라는 말을 안 해요. 사실 이 사람인데 우리가 상법상 회사법에 의해서 발기인이라는 이런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실 법인이사예요. 법인이사고 법인이상 1인이사. 이 사람을 감시하는 감독이사는 2인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2인이사의 감독이사 이런 말들하고 이제 투자유한회사 50인 이하입니다. 이사도 감사 사원총회. 사원총회라 그래요. 주주총회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유한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에요. 유한책임사원. 우리가 사원 그러면 무슨 뭐 신입사원 이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돈 투자한 사람이에요. 돈 투자한 사람은 사원이라 그런다. 우리가 이제 사모에서 이제 합자, 한 명이 아니라 그랬죠. 합자,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모에서는 일반 사모펀드하고 기관 전용 사모펀드를 이렇게 나눕니다.
용어도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거하고 많이, 옛날에 뭐 전문, 뭐 경영 참여 이런 말 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 LP, 그러니까 리미티드 파트너, 그러니까 돈을 되는 그 유한 책임 사원. 여기는 운용을 하는 그 무한 책임 사원, 우리가 GP란 말이죠. 무한 책임 사원 중에서 무한 책임 사원도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사원이라 그러니까 꼭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원은 실제로는 조직이에요. 조직. 법인이에요. 법인도 사원이에요. 그래서 법인 안에 업무 집행 사원이 있어요. GP요. GP. 우리가 무한 책임 사원이잖아요. GP를 우리가 무한 책임 사원. 근데 이게 조직입니다. 그죠? 운영을 해주겠다고 이게 전문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MBK 파트너스라든가 뭐 KKR, 뭐 한앤 컴퍼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사모로 돈 엄청 돈 버는 사람이에요. 뭐 오비 맥주를 뭐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수천억의 인센티브를 가져간 사람 뭐 그런 사람들 들어보셨죠? 또 뭐 누굽니까? 뭐 배신데 마이클 벤가, 조셉 벤가, 뭐 그런 분들. 그래서 이제 업무 집행 사원, 그러니까 요 GP의 이제 업무 집행 사원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 1억 원 이상을 이렇게 투자할 수 있고, 뭐 운용 인력은 2명 이상 있고, 이런 게 이제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이런 사원이 되려 그러면요. 그래서 투자 자산 운용사를 이렇게 여러분 또 따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사무에서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에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교재가 이제 바뀌면은 기본서가 좀 이렇게 바뀌면은 개정이 되면은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한 페이지 이상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제가 많이 본 게 물론 이제 최근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책에 들어와가지고 또 ESG가 들어와가지고 책의 페이지 크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바뀌면은 페이지 한 장도 아니고 한 반 장 정도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6페이지 언저리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한 책임 회사가 뭐냐? 유한에서는 다른 게 이제 이 비사원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물론 이 교재에 다 있는 겁니다. 기본서에 있기 때문에요. 이 이사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들어도 돼. 법적으로. 굉장히 이게 뭐 벤처 회사들 말이죠. 뭐 이사 감사가 어디 있어? 다 똑같지. 뭐 개발하는 사람이 선수지 그냥 뭐 사장 부사장이 그거 있으면 뭐 하냐고. 그죠? 개발하는 사람이 장땡이지. 그래서 이런 조직이 필요 없다. 유연한 조직이다. 어떻게 보면 엉망이라 볼 수도 있는데 연구 개발만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자가 있다. 유한 책임, 무한 책임, 무한 책임 사원이 업무 집행 조합. 이게 이제 집합투자업자예요, 사실상. 그죠? 이 사람들이 다 운영을 한다. 익명조합은 돈 되는 사람은 뭐 모르겠고 익명조합은 있고 익명이니까 이게 펀드 매니저예요. 이 사람이 그 집합투자업자예요. 집합투자업자인데 이제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이제 신탁을 우리가 제일 많이 공부를 하니까 집합투자업자가 그죠? 누가 우리가 집합투자업자 또 수탁회사가 있고 뭐 수익자가 있잖아요.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을 돈을 몇 개 놓는데 그죠? 뭐 자기 돈도 아니지. 수익자 돈이잖아요. 몇 개 놓고 동투자 신탁의 수익권, 수익증권입니다. 증권을 균일하게 보통 줍니다. 보통 줘요. 이게 차등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인간 차별이 아니고 그냥 이게 돈 되는 것만큼만 이렇게 균일하게 해라. 판매하여 모은 재산을 투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한테 이게 나눠주는 펀드이다. 그래서 투자 신탁은 신탁의 법리를 원용했다. 빌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탁법에 의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그 법리를 우리가 원용해왔다. 그래서 신탁법을 따로 이제 배우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신탁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알맞게 변형시켰다 그러죠. 변형. 그거를 우리 이렇게 써먹으면 되겠네 하고 변형시켰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신탁제도, 신탁의 법리가 있는데 변형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탁은 개인이 원래 맡기니까 개인이 위탁자인데 이걸 변형했으니까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가 되는 거예요. 위탁자가 되고 여기 수탁사가 수탁. 그러니까 위탁, 수탁은 전부 다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 위탁자도 인가를 받아야 되고 수탁자도 인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탁자는 이제 은행이고 위탁자는 운용사다. 수익자는 이제 개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탁관계 당사자다 그러면은 그죠? 운용사가 있고 돈을 그 맡겨 받는 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자가 있죠. 그럼 판매사는 됩니까? 안 됩니까? 판매사. 판매사는 아무나 다 파니까 여기 당사자에는 넣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시험 쉽게 나올 때는 다음 중 당사자가 아닌 것은 나옵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투자업자는 이거를 투자신탁을 만든단 말이에요.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금융위에 등록을 하잖아요. 집을 등록하는 거예요. 그죠? 집을 등록해 놓고 그 다음에 돈 가져와. 그러면은 뭡니까? 증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설정하는 거는 사실 이게 등록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이거 집만 지어놓고 돈은 없어. 근데 돈을 끌어올라 그러면요. 이게 투자 설명을 줘야 되니까 증권 신고를 먼저 해야 돼요. 증권 신고서 내용이 투자 설명서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죠? 종이 쪼가리 하나 주고 돈을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불안전 판매를 해서 다 날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설정하고 이제 또 펀드를 없애기도 하죠. 그래서 설정하고 해지한다는 것은 이 펀드란 집을 만드는 겁니다. 돈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돈을 들어오려 그러면은 증권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리한 날로부터 우리가 효력 발생하는 날까지 기다려야 돼.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15일이죠. 나중에 또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 투자운용 수익증권의 발행.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누가 하느냐. 설정과 해지를 수탁사가 하느냐, 위탁사가 하느냐. 그걸 물어보면 돼요. 집합투자업자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행을 누가 하느냐. 갑자기 물어보면은 발행을 누가 하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사자는 수익자,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제가 이 사람이 굉장히 책임이 큰 거죠. 펀드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신탁업자는 아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집합투자업자는 막 이랬잖아요. 근데 신탁업자는 뭐야? 돈을 이제 보관하는 사람이죠. 이 보관하는 사람도 이게 역할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탁 보수를 빼갑니다. 보수는 한 번으로 빼가는 게 아니고 계속 빼가는 거죠. 1년에 뭐 몇 프로 해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계산해서 돈이 이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수수료하고 보수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운용 지시를 받아요. 이거 사, 저거 사. 이게 신탁업자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운용사가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운용사가 직접 사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지시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집합투자업자를 감시를 해야 돼요. 이번에 그 사모펀드 사고가 나가지고요. 이 신탁업자의 감시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고 이제는 판매업자도 책임을 묻니다. 이 판매업자의 사모에 보면요. 이 그 판매업자도 지금 굉장히 머리 아파요. 옛날에 팔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핵심 상품 설명서라 그래가지고 이게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신탁업자도 감시해야 되고 판매업자도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감시를 한다. 자, 수익자는 투자자죠. 투자자는 신탁 원본의 상환. 이 말 되게 어려워요. 이게 원본 그러면은 신탁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 원금하고 원금, 그죠? 금액이잖아. 원본, 원래의 이제 본이 됩니다. 본은 뭐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 투자를 하면 뭘 맡깁니까? 돈을 맡기죠. 그러니까 원금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이 신탁에 보면 막 부동산 맡기고 막 별걸 다 맡깁니다. 맡겨가지고 대신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게 돈이 아니잖아요. 물건이잖아요. 물건이니까 뭐 빌딩 하나 맡기면서 요거 관리 좀 해주세요.
그죠? 또는 뭐 내 유가증권을 맡기면서 유가증권을 좀 이렇게 그 관리를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신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탁도 보면은 요새 뭐 유언 신탁, 내가 죽으면은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뭘 맡깁니까? 돈을 맡기면 돈을 맡길 수도 있고 빌딩을 맡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는 뭐 신탁이라 가지고 내가 죽으면 내 불쌍한 이 고양이를 위해서 내 재산을 이렇게 맡길 테니 고양이한테 밥 주세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일본에는 이제 그 고양이 뭐 이런 거 고양이 그 애완동물에 대한 신탁도 많아요. 내가 죽으면은 되게 요새는 이제 애완동물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신탁도 생기는데 이 별거가 다 나오다 보니까 여기는 돈만 맡기는 게 아니다. 부동산도 맡기고 건물도 맡기니까 어떤 근본을 맡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원본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신탁법을 공부 안 하면은 되게 어렵잖아요. 그냥 돈 맡긴다 되는 거지 뭐 원본이 뭐야? 금액을 맡길 수도 있지만 이게 빌딩을 맡길 수도 있으니까 신탁에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 실제로 부동산 신탁 공부를 하시면요. 부동산을 땅이나 집을 이게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계적으로 어떻게 차변에 고정자산인 이제 뭐 토지 이렇게 되겠죠. 차변에 토지, 그죠? 사모 같은 경우에는 대변에 자본금 이렇게 그죠? 자본금 얼마나 투자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돈만 되는 게 돈이면 이게 차변에 현금 그런데 이렇게 원본을 맡기면은 차변에 토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건물이면 건물.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수익권의 자수에 따라 가지고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게 아까 보통주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장부를 이렇게 수익자는 뭐 뒤져볼 권리가 있죠. 야,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냐? 뭐 좀 가져와봐. 이렇게 뭐 가져와 보기보다도 내가 가서 좀 열람할게. 뭐 이런 권리가 있겠죠. 안 보여준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금융소비자법이 굉장히 강화돼 가지고요. 안 보여주는 게 어딨어. 보여준단 말이에요. 수익자 총회가 있다. 요거는 이제 투자 신탁은 수익자 총회지만 투자 회사는 요게 주주 총회가 된다. 용어가 조금씩 바뀌는데 시험 문제가 좀 너무 치사하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용어 싸움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뭐 아닌 것 같아요. 자, 수익자는 이제 이런 열람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초본의 교부다 이런 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